자, 에이벨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확장되고 낙폭이 좀 심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 손절을 하거나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략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좀 가져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 4월 20일 기준까지 이제 뭐 6만 원대, 6만 7천 원까지도 매수 사인이 나갔고, 가장 최근에 매수 사인 좀 설정 잡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공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7일자의 기술 수출 계약 부분에 대한 계약금 부분이 이제 5월 10일자로 들어왔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출돼 있던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그래도 뭐 이것이 명분이 돼서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된다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슈팅이 조금 더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검색기에 매수 신호까지 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도한 조정 이후에 되돌림의 흐름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도 검색기에 뜰 정도로 검색기의 기준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또 객관성을 가지고 종목군들의 편입 설정 범위가 이제 잡혀지게 되는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 에이벨바이오도 한 템포도 탄력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쪽을 놓고 보는 이유는 일단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정받을 때의 수급 범위가 이런 식으로 훼손돼 있지 않고, 일단은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간 흐름이 연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이후에 슈팅이 나오고 뭐 변동성 확장될 때 거래대금 터져 있고 했는데, 나머지 고점 찍을 때까지의 흐름은 수급이 계속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었고, 5월 7일 하루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급 범위가 굉장히 크게 꼬였었는데, 보시면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은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떠안는 그 기준점의 물량은 다소 제한적이었고 손바뀜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됐었다.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들어옴으로써 슈팅 범위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일단 사모펀드 쪽이 좀 나가기는 했지만 누적적인 수급 범위나 외국인들 쪽의 누적적인 수급 그 기준점은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8일 이후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매수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한 번씩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이나 개인들은 이제 물량이 떠넘겨졌고 240만 주 정도 기준이면은 5%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5%에 달하는. 근데 이 5%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뭐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 5%에 달하는 이 외국인들의 물량의 기준이 그렇다면은 평균 단가 얼마에 형성이 됐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 5%면은 대략 30에서 50% 정도의 변동성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들도 뭐 차익 신호도 좀 나갈 수 있고, 공매 대차 상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앞전에 누적 수급까지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매수 평균 단가 25년도 4월 8일 짧은 구간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4월 8일 기준, 그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9일까지의 평균 단가 기준이죠. 오늘도 이제 수급은 프로그램 쪽에서 좀 들어와 있으니까 슈팅 나오고 사실상 신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조금 둔화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6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에 프리미엄 없이 5%가 잡혀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사실 장중에 좀 많이 미끄러졌지만은
뭐 차익 실현 그리고 또 고점 물량에 대한 손절 범위 설정보다는 유지하면서 가져가자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겁니다.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으로 좀 해석해서 놓고 보고요. 2025 04월 08일부터 5월 9일까지의 누적적인 수급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차트 범위 기준 그래서 차트로 놓고 보면은 결론은 외국인만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를 한 거죠. 평균 단가 얼마? 어제 전거래일 기준까지 6만 원. 오늘까지 해도 이제 뭐 6만 원 그 수준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은 조정은 받았지만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두산에너빌리츠처럼 그 에이벨바이오 문자 사인 낱장 파일로 먼저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위주의 이제 수급 범위인데 그 이 부분에 대한 수익 범위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맨 끝에 가져다 놓고 뭐 여러분들에 대한 전략 부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는 누적적인 그 수익 범위 극대화되어 있는 건 4월 말까지인가요? 그때 시점에서부터 정점을 찍은 건데 4월 28일이 정점이었네, 그죠? 4월 28일이 정점이었고 방송 화면으로 대처를 해드리고 다시금 돌려지면은 이제 재차 올려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빼놨어요. 고점에서 이제 좀 조정폭이 있어서 좀 빼놓은 상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송 화면을 한번 이제 찾아다가 놓을게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에이벨바이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빠져져 있기 때문에 29일자 화면을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에이벨바이오가 4월 7일 편입 이후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42,000원의 검색계는 떴고요. 그날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거래 터진 이후의 흐름에서 조금 뭐 상한가 가기 전 템포보다는 늦었다 싶더라도 편입 설정 범위가 뭐 그렇게까지 벅차진 않다라고 해서 52,000원부터 매수가 나간 겁니다. 52,000원, 57,000원, 뭐 55,000원. 그럼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만 원대까지도 계속 매수가 나갔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6만 원대 위에서 매수 신호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의 수급 범위,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상태가 아니고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의 240만 주 5%에 달하는 물량 그런 물량의 편입이 있었다. 그리고 4월 7일 날 이제 이런 공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5월 10일 공시 내용은 계약금 밑으로 왔다. 요게 이제 명분이 돼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좀 가격 반발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다시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그런 기준이 좀 잡혀주면 되겠죠. 수급은 하여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꼬여져 있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꼬여져 있진 않고 추가적인 이제 문자 사인도 마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받은 이후에 이제 되돌리는 흐름에서 조심스럽게 한 템포 한 템포 이제 매수 사인을 잡아드린 건데 65,000원, 61,300원 뭐 그렇게 설정이 잡혀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요번에 저점을 찍은 게 이제 요 정도 가격이에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면서 58,1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공시 나오고 이제 돌리면서의 흐름이라서 편입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7만 원대까지 74,100원까지 형성이 됐고 거기까지도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지금 기준에서는 잘라내는 흐름보다는 좀 더 가져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해석해서 놓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그러나서의 추가적인 뭐 19%, 11%의 변동성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4월 7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기에 좀 설정이 된 거고 8일 거가 의미가 없죠. 이제 8일 9일 연거퍼서 떠 있으니까. 그리고 9일 기준이고 그리고 요날 이제 8일 기준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인 기준이 이렇게 잡아놓죠. 뭐. 이렇게 잡아놓고 상한가의 기준에 이렇게 그 다음 9일 8일날 한 템포 쉬고 9일날 편입 설정 범위 잡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밀고 내려가도 되겠네요. 7, 8, 9 그리고 9일날 이렇게 편입 설정이 잡혔다. 그리고 이제 탈퇴 신호 나오고 그다음 재차 이제 4월 10일부터 또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고 그러니까 그 초기의 변동률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큰 상태에서의 흐름이었고 뭐 계속이네요. 뭐 그러면 계속이면 여기도 뭐 계속 연속성으로 이렇게 잡아놓을까요? 8일, 9일 또 9일, 10일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8일, 9일, 9일, 10일, 10일, 11일, 11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변동성 확장의 이런 흐름들을 오롯이 다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11% 여기는 12%, 11%더 높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10일 날에도 9일 날에 매도 신호 이후에 10일 날에도 다시 매수 신호가 나고 같은 비슷한 자락에서 이제 탈퇴 신호 이후에 다시금 비슷한 자락에서 매수 신호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54,000원대니까 여기서 탈퇴된 부분은 55,000원대, 또 54,000원대, 또 캡처한 부분은 55,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이 탈퇴 신호 나오고 탈퇴하고 그럴 때 또 차익 실현도 하고 다시 재편입 신호 나오면 재편입 편입 설정도 잡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다 할 매도 신호는 제한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그렇게 이제 뭐 윗방향으로 크게 나오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죠. 아랫방향으로 막 크게 이탈되고 정리하고 뭐 이럴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아니었다라는 해석을 잡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기준도 14일 기준에 이렇게 검색해 또 뜬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위로 당겨 놓을까요? 지속적으로 검색해 뜬 거죠, 사실상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만약에 오늘 뭐 벌써 이제 2시 20분이긴 합니다만 수급은 이제 계속 손바뀜이 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 탄력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검색계는 다시금 또 뜬다는 거예요. 검색계는 다시금 또. 그래서 이렇게 10일 그리고 14일 기준에 마찬가지 이렇게 10일, 14일 14일 기준에서 얼마까지 갔죠? 63,300원이고 저기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형성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일 또 17일 계속 뭐 65,000원대 그리고 70,000원대까지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가 탈퇴 신호가 이제 명확하게 22일 날 1차적으로는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요 기준에서 사실상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뭐 눌림목 이용해서 움직임 나올 때 더 들여다보자라는 설정 범위까지 드렸거든요. 오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서 에이벨바이오 쪽의 흐름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 가격에서도 매수의 신호로 설정이 잡혔다. 그리고 79,000원, 요 고점이 74,100원. 그럼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에 윤정두가 이제 꺾이는 흐름의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22일 날 저 기준에 이제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전략 기준에서는 가져갔다라는 거죠.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좀 두들겨 맞고 그렇게 되면서 79,000원 이후에 탈퇴 그리고 74,100원까지 찍었죠.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다시금. 근데 결론은 그 저쯤의 고점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우리는 6만 원 수준의 이제 하방 경성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설정을 해서 이제 매수장을 내보냈는데 검색계는 사실 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조금 더 봐야 돼요. 지금 여기 검색계는 뜨지는 않습니다. 한미반도체, 뭐 삼성전자 정도가 떠 있고, 그리고 15시 기준의 수식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한 종목 정도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벨바이오가 뜨려면, 검색계 뜨려면 굉장한 탄력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한 탄력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2시간 넘었고 이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제한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 흐름을 또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4월 7일 이후에 누적적인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요게 이제 21일이고 여기 이제 22일이 되는데, 이때 차트가 에이벨바이오가 이제 일봉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21일과 22일. 요 차트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 뭐 17일, 21일 그리고 22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2일 거를 여기다 합산을 할게요. 그래서 초기에 상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슈팅 범위가 여기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대금 수반하고의 흐름이 연출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번 꺾여졌다 다시 되돌리는 거라서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갭은 지금 메꿔진 상태라서 이제 갭 관련된 내용은 밑으로 내려놓고요. 대신에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이 5%까지 이제 비중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매집 범위 설정 기준의 교육 자료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 자료긴 합니다만 주봉 정도로 놓고 보면 되려나요? 이게 일봉이었고 주봉 기준에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해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이제 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월등히 많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급 범위로 설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기준은 이제 수급이 설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주간 단위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자락에서 뭐 요 자락에 차트로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뭐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 슈팅이 안 나오더라도 조그만 모멘텀으로도 돌리는 흐름이 연출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이벨바이오의 매집 설정 범위가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다. 240만 주. 그리고 주식 수가 4,800만 주대이기 때문에 오늘 물량까지 감안하면 5%대의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5% 수준. 그리고 주봉으로 설정 범위를 좀 잡아서 매수 평균 단가는 외국 기준에 26,000원. 26,000원이 아니라 6만원. 6만원이 넘네요. 6,600원.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면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5% 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벼운 종목이라서 슈팅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본다는 거고, 요거 이제 수급 범위로 이제 설정을 잡는다는 거고,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설정 잡아드린 이후에 장악 확인형의 기준들, 그리고 저 부분에 이제 슈팅 범위가 22일까지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더 확장이 돼서 나온 거죠, 사실. 요렇게. 그래서 키 크기는 이제 뭐 다소 제한적이다 해석할 수는 있는데, 얘도 이렇게 당겨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이라든가 뭐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박승재 TV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 역광나죠, 위에. 이게 뭐 방송국인지 뭔지, 아무리 케이블 TV지만은 경영진들이 하여간에 뭐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트에서 놓고 보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월봉, 일봉, 주봉을 다시금 다 잘라서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4월달이니까 5월달 것까지 해서는 이제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잡히겠죠. 그리고 상승장악형 이외에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추가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상승인터 확인형의 자료가 없어서 상승인터 확인형 자료 부분도 같이 좀 넣어 드릴게요. 둘 다 놓고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4대 천왕 캔들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육이 완성됐을 때 추가적으로 실전 부분의 설정 범위를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기준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금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검색기에서만 차분하게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기준입니다. 65,000원에 매수세를 드렸는데 60,000원까지 다시 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수급 범위는 뭐 주봉에서의 그 4월 이후에 흐름부터로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잠깐 떠넘겨진 흐름 속에서 이제 주가 눌림폭이 일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전 고점을 갭상승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 올려 놓을 만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이슈 범위 4월 7일 날의 이슈 범위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오는 이슈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갭을 다행히 메꾸지 않았어요. 갭을 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전 그 흐름들에 대한 돌파 갭의 기준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힘의 강도를.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갭으로도 이제 뭐 인식을 해서 들여다 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갭이 아닌 그 추이 추세 기준에서도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 수급 범위를 뭐 매우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봉이죠. 주봉 그리고 일봉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진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보다는 소너 모멘텀 차트 또 거래대금 일봉은 좀 애매모호하게 형성이 돼 있네요. 일단은 이렇게 당기면 바닥에서의 돌림의 흐름. 이거는 나중에 뭐 캡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월봉 기준 잡고 월봉도 사실상은 24년 10월부터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에 흐름에서 영선 위에서 일단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 가져가는 흐름. 그래서 주봉이 가장 뭐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소나 모멘텀 차트를 설정해 놓긴 했는데 이 부분을 수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24년 이후에는 제한 쪽이군요. 자, 그래서 일주월봉을 새롭게 다 캡처를 했습니다. 일봉 기준은 일봉도 잘라서 전략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이제 일봉 기준에서 개인 누적 수급 빼고 고점에서부터 돌릴 때 거래량의 기준점을 물론 이제 이 정도 거래가 터져주면 좋겠는데 저 기준 잡지 않고 가장 마지막 거래 기준 요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일단은 저 거래를 넘겨주면 제일 좋고요. 300만 주의 기준 당연히 최소 범위의 기준은 가격 반발력의 기준은 뭐 200만 주 정도를 설정해도 무난하다. 차트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주봉 월봉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제 정리를 해서 보시면 일봉 기준의 흐름에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ABL 바이오 쪽 기준 잡으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ABL 바이오의 일봉 부분은 일단은 배제하는 걸로, 그죠? 배제하는 걸로. 그래서 일봉 누적 수급 차트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에 누적 수급 범위가 있고 요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한 그림 바꾸기 파일에서 바꿔서 하나그룹주들이 좀 반등을 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지금 또 다시 저점이
훼손되는 그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나중에 한번 더 들여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장중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보셨던 것처럼 갭에 대한 기준점들, 또 매집에 대한 기준점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렇게 갭 부분이 일단은 살아남아 있는 거고요, 그죠? 갭이 이제 살아남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수급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거래 부분은 당연히 저 거래량들을 사실상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는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최소 범위의 거래량들이 최소 이제 뭐 200만 주 이상, 주간 단위죠. 2천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터져줘야 된다. 갭에 대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당연히 이렇게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퍼센테이지 기준도 잡혀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앞전 고점 넘길 때 거래는 충분하게 실려줘야 됩니다. 거래가 실리지 않는 그 가격 반발력은 신뢰도를 형성할 수 없다. 최소 범위 1,500만 주 주간 단위, 그 2천만 주 이상 갭에 대한 설정 범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갭에 대한 그 목표치 설정 범위가 앞전의 돌파 갭의 목표치 설정 범위라서, 그죠? 그러면 저것이 급진 갭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급진 갭으로, 요 기준이. 여기는 돌파 이후에 한 단계 더 고점을 돌파한 거라서 급진 갭이 지금 훼손된 건 아니라, 그래서 급진 갭 목표 주가로 설정을 잡으면 사실 1차 목표 주가가 얼마? 급진 갭에서부터의 기준이니까 15,000원, 8만원이 됩니다. 2차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설정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잡히겠죠. 예를 들어서 음. 1차, 2차. 1차는 7만원, 2차는 8만원. 그리고 이제 매집에 대한 범위 기준은 외국인만 매수를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외국인 매집의 기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고, 그 규모가 사실상 오늘 거래일까지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239만 주입니다. 239만 주. 그리고 이 부분이 아이고, 영상이 239만 주 나누기 주식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850만 주가 되겠네요. 4,850만 주인데 오늘 기준 잡으면 이제 5% 넘길 걸로, 외국인들 기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매집 설정 범위를 잡으면 30에서 50%잖아요. 근데 평균 단가 6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30이면은 6, 38. 그럼 얼마예요? 8만 원이 돼요, 사실은. 매집 목표 주가가. 그리고 2차 목표 주가가 얼마가 됩니까? 50% 기준 잡으면 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집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다. 5월 10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저점 부분이 3월, 얘가 언제 정도 될까요? 3월 14일 뭐 그 정도로 설정을 잡을게요. 3월 14, 20일, 28, 21, 28, 4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저 화살표 부분은 뭐 이렇게 당겨 올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착 가격은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저쪽에 누적 수급 범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포착 가격이 42,000원, 4월 7일 42,000원에 74,100원 7643 7643 기준이고 당일 고점 의미 없고 자 그렇게 해서 비해도 시간은 없고 지금 병원은 가야 되고 7643 4월 07일 얼마죠? 42,000원 착 대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 역시 5월 10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24년도 아까 10월부터 잘랐죠? 그렇게 해서 이건 너무 미끄러지는데요? 뭐 하나그룹주들이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매수사인까지 한 템포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상승 잉태 확연형의 기준의 월봉 설정 범위 약간 변형형의 기준이지만 이렇게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장악형이 이제 뭐 완성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장악형 장악 확인형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해서 76.41 요 부분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죠? 43, 76.43.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년 10월부터 해서의 월봉 차트까지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서 아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에이벨 바이오를 넣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을 좀 같이 태워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자, 이렇게 해서 에이벨 바이오 쪽의 기준도 700만 주가 아니라 300만 주 정도 설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00만 주 거래량에 2천억 가까운 수준의 그런 거래가 한번 제대로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주 단위. 그리고 이거 지금 전부 좀 잘못 설정이 돼 있네요. 가격대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지속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의 설정을 잡아들여 왔었어요. 에이벨 바이오도 5월달 기준에서도 그렇고 4월달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4월, 5월 지속적인 편입 기준이 설정되어 있던 종목이다. 오늘 갑자기 뭐 설정을 잡아서의 기준이 아니고 왜 갑자기 얘가 잠시만요. 복사
엥? 엥? 얘만 띄어서 올게요. 아이고 3시까지인데 이게 병원을 갈 수나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관심을 갖고 있고 편입 설정을 잡고 있고 그리고 좀 고점에서 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 또 신규 편입까지 설정을 잡고 있다. 자 일단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뭐 유튜브를 찾아오시든 좀 찾아오시고 현대로템이 14%까지 밀려요. 거기에 지금 연동되는 이제 그 방산 쪽이라든가 하나그룹 주들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꼬여져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찾아 들어오시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거 29,000원까지 이탈이 됐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눌려져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동영상 충분히 전략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올려놓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APR이든 두산에너빌리티든 뭐 ABL바이오든 SK하이닉스든 이런 부분들 하나시스템이든 다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편입 설정 잡으시면 되겠어요. 됐죠?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도 지금 뭐 어찌됐든 재차 이제 그 눌려져서 6만원까지도 또 다시 이탈돼 있는데 수급 범위 확인하면서 대처를 하시자고요.